저는 얼마 전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립미술관 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데 관장의 자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서울경제 미술전문기자 조상인 차장님께 받은 것입니다. 누가 국립미술관 관장이 돼야 하는가?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술관 관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미술의 위상을 세계 속에 정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장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만 챙기는 사람, 그리고 정권 눈치만 보고 미술계 발전보다 자리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역대 국립미술관장이 누구였는지,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이번에 국립미술관 관장을 정하는 것은 우리 미술의 미래와 연관이 돼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장 선정에 제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하시는 분께 장자크 이해공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장자크 이해공은 전통과 권위의 상징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포르노 19금 전시를 처음 기획한 사람입니다.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의 자존심이면서 루이 14세 절대 왕권의 상징입니다. 프랑스를 찾는 각국의 국빈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정치 1번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여기에 새로 부임한 베르사유 궁의 관장 장자크 이해공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다가 이 궁전에서 현대 미술 전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작가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프 쿤스, 아니시 카프, 무라카미 다카시였습니다. 이 작가들을 선정할 때마다 프랑스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가들이 프랑스 사람도 아닐 뿐더러 포르노 같은 외설스러운 작품을 하는 작가이고, 왜 이 작가들이 하필이면 프랑스의 자존심이라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시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프 쿤스의 대표 작품을 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이 작품은 제프 쿤스 본인과 진짜 포르노 배우였던 그의 부인 치치올리나와 직접 섹스를 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재현한 입체 작품입니다. 다음은 아니시 카퍼라는 영국 작가가 베르사유 정원에 설치한 더티 코너라는 작품입니다. 길이 60m, 높이 10m의 철제 터널과 그 주변에 돌덩이를 배치한 추상 작품입니다. 카퍼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러운 구석은 성적이며 권력을 가진 왕비의 질과 같다. 이 한마디에 프랑스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작품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성기를 묘사한 것이고 베르사유와 프랑스 전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엄청나게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작품을 3번이나 훼손시킨 사건도 생겼습니다. 일본 망가풍의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그의 외설스러운 작품 때문에 질린 데다가 5m짜리 귀신 같은 부처상까지 설치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전시도 역시 중단해달라는 탄원서에 무려 5,000명이나 서명하고 루이 14세 후손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의 자존심이고 루이 14세 절대 왕권의 상징이다. 이런 데서 음란스러운 전시를 하는 것은 프랑스에 대한 모독이며 수치다. 그런데 장자크 이해공은 이런 정도의 고개 숙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기획부터 예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혹독한 비난을 즐기며 전시 홍보에 이용할 만큼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소란이 요란할수록 전시장의 사람은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시로 인해 관람객이 연간 7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현상도 생겼습니다. 방문객은 항상 외국 관광객이 대다수였는데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궁전에 찾아오고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프랑스의 현대미술까지 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장자크 이해공은 이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잊혀져가는 역사적 유물을 현대미술과 배치하여 그 시공을 초월한 문화적 충격으로 서로 상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 시도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이겨야 한다.
내가 이룬 것은 사무적인 행정 원칙만 찾지 않고 행정과 자유로운 예술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하게 들리지만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혁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행정과 예술을 접목하는 것, 그리고 반대를 이기는 것, 이것은 미술관장뿐 아니라 이 시대 작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은 전시만 잘하면 성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더 미술관 예를 들겠습니다. 테이트 모더 미술관은 전체 면적의 단 40%만 이용하고 나머지 60%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미술관에 동네 아이들이 누워있게 하고 세미나, 바자회, 버스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발레단 연습을 미술관 주변에서 일부러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장소로도 기꺼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 결과 테이트 모더 미술관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미술의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쓸데없는 미술관의 권위부터 없애야 합니다. 테이트 모더 미술관처럼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미술관의 넓은 마당을 비워두지 말고 계절에 맞는 야외 전시를 유치하여 사람이 항상 붐비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떤 행사나 이벤트도 기획하고 일부러라도 결혼식 가는 장소로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K-팝의 위상은 단연 세계적입니다. 불행하게도 K-아트, 한국 미술은 아직 1900년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디 장작 그 예군 같은 혁신적인 인물이 선정되어서 한국 미술의 위상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